많은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때리면 돈이 나오는 줄 착각하고 무모하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매매 전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계좌 관리, 리스크 관리 같은 트레이딩의 핵심을 모르다 보니 결과는 연전연패, 계좌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더로서 2조 원을 벌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낸 제시 리버모어 역시 초기 단타 매매로 시작했으나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당연히 중장기 스윙 매매였는데요. 스윙 매매가 효율이 높다는 것은 비단 리버모어의 전성기인 100년 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5년 스웨덴 부자 순위 15위를 기록한 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명문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경비원이었어요. 매매 결과도 우리와 썩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으나 시작 첫 2년 동안 단타 매매를 통해 4번이나 깡통을 찼다고 하죠. 나에겐 단타가 안 맞는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나무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숲을 넓게 아울러 바라보는 스윙 트레이더로 전향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단돈 700만 원으로 시작한 그의 계좌는 2018년 17억 원, 2019년 60억 원, 2021년 1200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7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티안 쿨라메기, 단타 매매보다 스윙 매매의 잠재력이 훨씬 크다고 말하는 38살 현직 트레이더입니다. 그의 매매법에서 차트는 이동평균선 3개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기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 쉬울 겁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쿨라메기를 세계 최정상 트레이더로 만들어준 그의 비법이자 딱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유튜브 어디서도 다룬 적 없는 쿨라메기의 매매 전략 완성본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차트 매매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리스크 관리와 포지션 규모에 대한 그의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쿨라메기는 한번 포지션에 들어갈 때 비중을 전체의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일 종목당 진입하는 포지션 크기를 전체 계좌의 10에서 20% 수준으로 가져가고 포지션당 리스크는 0.25%에서 최대 1% 사이로 제한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잔고가 1000만 원이라면 포지션 진입 허용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되며 건당 손절 금액은 2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을 관리해낸 것이죠. 다만 쿨라메기는 계좌가 10억 원 미만이던 시기 동안에는 포지션당 0.5에서 1.5% 수준의 약간 더 높은 리스크를 적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액에서 계좌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초창기 깡통을 찼던 단타 매매에서의 실패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리스크 관리와 포지션 규모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 어떤 매매 전략을 쓰더라도 계좌 관리가 절대적인 1순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쿨라메기의 차트 매매 전략을 살펴보시죠. 지난 100년간 가장 크게 상승한 주식 수천 개를 연구해보면 대부분 계단식 형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50% 이상 강력하게 상승한 뒤 건전한 조정과 횡보를 거치고 다시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쿨라메기는 단타에서 스윙 매매로 전향함에 있어 수천 개 차트를 연구하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돌파 자리를 포착하기 위해 쿨라메기는 다음의 차트 세팅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런 차트 전략이 미국 쪽 주식이나 코인, 해외 선물에만 적용되고 국장에는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니 평범한 코스피 종목 차트로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일봉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수 이동평균선 3개를 쓰는데요. 길이값은 각각 10, 20, 50입니다. 첫 번째 상승 구간부터 확인해보면 상승 시기에는 길이값이 짧은 것이 가장 위, 그 다음 중간선, 길이값 50으로 가장 긴 것이 아래, 이렇게 순서대로 이평선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배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상승에서 고점을 만들고 이후 조정이 길어지면 선이 한 점에 모이며 캔들과 이평선들이 계속 교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긴 시간 동안 힘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후 추세가 강하고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첫 번째 캔들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인데요. 이 매매법에선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 이런 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평선의 역할은 힘이 크게 발산한 뒤 충분하게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 타점의 기준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목 선정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닥권으로부터 1차 상승이 강력하게 한번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일봉 차트 기준 최소 30%에서 100% 수준으로 강하게 떠오르고 나서 고점에서 조정과 함께 50선을 지켜내는 것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계속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차트의 형태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VCP, 변동성 수축 패턴입니다. 이때의 고점 이후 다음 저점은 여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이에요.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선으로 하나씩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죠. 처음 변동성이 컸던 것에 비해 갈수록 상하단 변동성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점차 한 점에 모이게 되죠. 이때 수축하게 되는 건 가격의 고점과 저점, 변동성뿐만 아니라 거래량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손절하기도 하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사람은 매수도 합니다. 이것을 고점 구간에서 매물 소화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선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이 자리,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보고 타점을 잡게 되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같은 긴 횡보 이후에는 방향이 위아래 양방으로 모두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힘의 방향이 어디로 분출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상단 돌파를 상승의 신호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홀짝 맞추기식의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둘째, 만약 상승을 예견한다 하더라도 추세 분출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나올지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우린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돌파 자리가 확정되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돌파가 중요한 돌파일 경우 반드시 터지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단을 보시면 변동성 수축 패턴이 이어지던 동안 바닥으로 가라앉았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하죠. 즉 가격의 구간 돌파와 함께 터지는 거래량,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 진입 조건을 요약하면 첫째, 바닥에서 고점까지 30% 이상 크게 상승한다. 이 상승 구간 동안에는 매수 안 잡습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원위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고 상승한 다음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50선 지지를 지키며 고점과 저점 변동폭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렇게 변동성 수축 패턴이 나오면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두었다가 이후 거래량을 동반하며 구간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기법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매수 잡았으니 매도의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루지 못한 디테일들은 쿨라매기 비법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도에서 먼저 손절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들어간 캔들의 저점 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에피소딕 피벗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추세 분출의 시작점을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전략의 실패를 의미하고 그 자리에서 손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매수에 진입한 다음 캔들 3개, 3거래일 안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익절이든 손절이든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추세 분출의 시작점을 잡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음은 익절 조건인데요. 첫째, 양봉이 나오는 동안 상승 구간 전체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거래량이 터지면 장중에 물량의 50%를 익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다음번 계단 상승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50%의 처리는 캔들 패턴, 이평선, 거래량 등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요. 지금처럼 가격의 고점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거래량 다이버전스라 규정합니다. 다이버전스란 반대 신호라는 뜻이죠. 고점을 갱신하면 시장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아져야 하는데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은 위험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익절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따라가 볼까요? 고점 이후 상하단 변동성의 크기가 줄어들며
50선을 지키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구간 돌파가 나오며 동시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매수 들어간 자리에서 구간 최대의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 이때는 캔들 패턴과 이평선을 익절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잘 올라가던 중 아주 위험한 신호를 알려주는 캔들이 나왔죠. 이 캔들을 살펴보면 캔들 몸통이 아예 없어요. 여기가 시가와 종가이고 이 자리가 고가, 그리고 여기가 캔들의 저가입니다. 가격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가에서부터 저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고가로 치솟았는데 여기까진 좋아요. 문제는 위에서부터 강력하게 눌리면서 이 캔들이 마감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강한 상승 추세가 분출되던 중간에 이렇듯 가격 눌림이 나온다는 건 위험 신호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종가에서 절반을 익절하여 수익을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 이후 가격이 12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 종가에서 포지션을 멈추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익절 전략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비법서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매매 전략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은 수천, 수만 개 종목의 과거 차트들을 분석해 보면 확인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많은 종목들 중 이런 조건에 맞는 종목이 대체 언제 이렇듯 돌파가 나올지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때의 고점 이후 돌파가 나온 캔들은 무려 109일이나 이후에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때의 고점 이후 다음번 돌파 자리까지 55일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쿨라매기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에요. 매일 1000개가 넘는 종목 차트를 본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설령 전업으로 매매한다 해도 이 정도까지 차트를 보긴 어렵죠. 그래서 이 쿨라매기 지표를 사용합니다. 쿨라매기 지표는 그의 매매 전략에 맞는 진입 자리를 신호로 알려주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에 적용해 두면 돌파 자리에서 알람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알람 설정 방법을 확인해 보면 차트 상단에 얼러트 이것을 클릭하고 조건에서 쿨라매기 지표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 생성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모바일 앱에서도 PC에서도 알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즉각 반응하면 되고요. 실제로 알람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신호를 받게 되면 해당 종목 차트를 켜고 바로바로 대응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매수 진입 타점은 전부 동일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되는 매도 전략만 가장 빠르게 움직인 이 구간 따라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때의 상승으로부터 가운데 노란색 선이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로 작용해 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의 상승 추세에선 노란색 20선이 지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수 타점 이후 이런 자리에서 가운데 20선의 지지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러다가 지금 바로 위험 신호가 한번 나오네요. 이 두 캔들의 가격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라가 보면 아까와 비슷하죠. 저점까지 내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고점에서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강력하게 눌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는 하나의 캔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긴 형태로 나온 것이고, 동일한 가격 움직임이 지금처럼 두 개의 캔들로 나오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자리 종가에서 50% 익절하여 수익을 확보해 둔 상태로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직전 고점 이 자리를 상단 돌파시킬지 저항 맞고 내려갈지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승인 경우 계속 유지하겠지만 중요한 건 하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겠죠. 이때 20선을 사용합니다. 이런 구간에선 차트를 계속 보고 있다가 가격이 만약 위험하게 움직인다, 그럼 캔들 종가를 기다리지 않고 장중 노란색 선을 하락 돌파하면 이때 시장가로 곧바로 정리해버립니다. 지금의 이 익절법은 앞서 살펴봤던 변동성 수축 패턴의 연장선이에요.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죠. 가격 변동성이 계속해서 수축해 갑니다. 그 변동성의 형태가 장중이라도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만약 가격이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변동성 수축의 형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이 차트는 시바이누 코인의 30분봉인데요. 쿨라매기의 매매 전략 그 자체를 지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분봉, 시간봉, 일봉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리플 XRP 코인에서도 바로 지난주에 매수 신호 나와서 매수 담아두었다가 여기서 바로 위험 신호죠. 50%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매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쿨라매기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 양식 확인하여 간단하게 신청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분은 댓글에 쿨라매기라고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에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고 싶으신 내용 댓글에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차트 분석을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이 조건에 맞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만 매매하더라도 수익은 충분할 겁니다. 쿨라매기의 돌파 매매 여러분들도 모두 장착해 보시길 바랍니다.